지난 9월 버프 투어 3기 올랜도 투어가 있었습니다. 언더 3기라니 올랜도 유니버셜 스튜디오의 새로운 미니언즈 어트랙션도 즐기고 가을 시즌에 빼놓을 수 없는 할로윈 호로나이트도 즐겼습니다. 그리고 서핑하듯이 서서 타는 올랜도 시월드의 신규 롤러코스터도 탔죠. 그리고 기대하던 디즈니 크루즈, 디즈니 위시도 드디어 탔습니다. 당분간 3기 베프들과 함께한 버프 투어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특별히 이 옷을 입고 3기 베프들과 디즈니 월드 할로윈을 즐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매직 킹덤에 가는 날이에요. 낮에는 또 매직 킹덤에서 평범하게 즐기고 밤에는 할로윈을 즐길 예정입니다. 미키의 별로 안 무서운 할로윈 파티죠. 벌써 1년이 지났어요. 도날드 덕 의상을 입고 할로윈 축제에 갔었는데 올해도 베프님들과 함께 왔거든요. 이번 의상은 또 여러 가지 고민을 좀 하다가 이걸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가서 파크에 갔다가 라카에 넣어놓고 저녁에 갈아입을 예정입니다. 아침부터 매직 킹덤을 즐겼다가 저녁에 바로 그 할로윈을 즐기는 사람들은 중간에 갈아입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굳이 안 그래도 될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디즈니월드의 4개 테마파크 중 하나인 매직킹덤에서는 매년 미키의 별로 안 무서운 할로윈 파티를 개최하는데요. 작년에는 1기 베프들과 도날드 덕 옷을 맞춰 입고 할로윈을 즐겼었죠. 어느덧 1년이 지났습니다. 올해는 3기 베프들과 매직킹덤 할로윈을 즐기기로 했죠. 올해는 바로 이 옷을 준비해봤는데요. 정체를 알 수 없는 꼬리도 있고 넥타이도 있고 초록색 셔츠에 약간 칙칙한 바지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귀여운 머리띠도 따로 마련했죠. 눈썰미가 좋으신 분들은 무슨 캐릭터의 의상인지 감이 딱 오시죠? 조금 있다가 입은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파크로 가기 위해 호텔을 나섰는데 호텔 출입구에 캐스트들이 서서 손인사를 해주고 있더라고요. 종종 이런 이벤트가 있는데 기분이 좋았습니다. 디즈니월드 리조트 내 호텔에서는 테마파크까지의 모든 교통이 무료로 제공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이날은 버스를 타고 매직킹덤으로 향했습니다. 매직킹덤에 도착해서 보니까 입구에 떡하니 숫자 100이 보였습니다. 올해가 바로 디즈니 100주년이 되는 해거든요. 딱 올해만 볼 수 있는 거죠. 매직킹덤 입구에서 신데렐라 캐슬까지의 거리가 바로 이 메인스트리트 USA인데 이 거리는 걸을 때마다 참 설렙니다. 내가 진짜 디즈니월드에 와있구나, 이 거리를 걷고 있으면 딱 이 느낌이 오거든요. 제일 먼저 찾은 곳은 어드벤처랜드 테마구역이었습니다. 모험 테마를 좋아하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테마구역이죠. 이곳에서는 정글 크루즈를 먼저 탔는데요. 보트를 타고 정글 속 여러 동물들을 관람하는 형태의 놀이기구로 전세계 디즈니 테마파크에서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고전 어트랙션입니다. 어쩌면 지루하다고 느낄 수 있는데 매직 킹덤 내에서 은근 대기 시간이 긴 어트랙션 중 하나예요. 만일 디즈니 지니 플러스로 어트랙션 예약을 하면서 다니실 거라면 1순위로 예약해야 할 정도로 예약이 빨리 차니까 참고하세요. 걷다가 보니까 지금은 운영을 종료한 스플래시 마운틴 공사 현장이 보였습니다. 푸름라이드 형태의 어트랙션이었는데 지금은 공주와 개구리 테마로 리뉴얼 중이죠. 내년에 새로운 모습으로 재오픈할 예정입니다. 스플래시 마운틴을 참 좋아했었는데 공주와 개구리로 변신한 새 모습이 마음에 들지 걱정 반 설렘 반이네요. 다음으로 탄 건 빅선더 마운틴이었습니다. 열차를 타고 폐광을 달리는 컨셉의 롤러코스터인데요. 최근 디즈니가 이 어트랙션을 중심으로 크게 세계관을 확장할 것이라는 소식을 발표한 적도 있었죠. 스릴 마니아들에게는 심심한 롤러코스터겠지만 디즈니월드 안에서는 그래도 꽤나 스릴 넘치는 쪽에 속하는 어트랙션입니다. 참, 이 베프님은 진짜 대단하신 분인데요. 버프투어 사상 최연소 베프입니다. 이제 중학교 3학년, 그것도 혼자 버프투어에 참여했습니다. 대단하죠? 보통 롤러코스터 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볼 기회가 많지 않은데 버프투어에서는 이렇게 촬영 서비스까지 해드립니다. 참고로 디즈니월드 내에서는 액션캠으로 촬영이 가능하지만 안전한 장비를 꼭 착용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근데 스릴도 잠시 갑자기 열차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뜨거운 땡볕에 10분 정도 가만히 앉아서 대기했는데요. 알고 보니 트러블이 났더라고요. 전세계 테마파크 어디에서든 놀이기구가 여러 이유로 멈추는 일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럴 때는 이렇게 걸어서 레일을 따라 하차하게 됩니다. 디즈니에서는 이런 경험도 특별하죠. 평소에는 이렇게 걸어볼 수 없으니까요. 참고로 이렇게 트러블 상황이 발생하면 다른 놀이기구를 빠르게 탈 수 있는 라이팅 레인을 한 장씩 줍니다.
다음은 백설공주와 일곱난쟁이 롤러코스터를 타러 갔는데요. 갑자기 베프들끼리 가위바위보를 하더라고요. 누가 저와 함께 앉을지 정하는 거였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오늘의 주인공. 나 오늘 뭐가 있다. 마가 꼈다. 꼈다고요? 저랑 같이 하는데 나가 꼈대요. 아니 가위바위보 져가지고 가위바위보가 져서요. 아니 저는 제 몸에서 냄새나서 싫어하는 줄 알았죠. 사실 베프들이 카메라가 부담스러워서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또 이렇게 즐거운 추억 영상이 남으니까 촬영을 포기할 순 없죠. 점심을 먹으러 가는 길에 디즈니 페스티벌 오브 판타지 퍼레이드를 하더라고요. 매직 킹덤의 대표 퍼레이드인데 이날은 2번 공연하는 날이라 잠깐 보고 밥을 먹으러 갔습니다. 오후에 또 볼 수 있을 줄 알았으니까요. 하지만 못 봤습니다. 그 이유는 뒤에서 알려드릴게요. 지금 저랑 베프님들은 크리스탈 팰리스라고 하는 레스토랑을 가려고 합니다. 바로 곰돌이 푸가 나오는 이제 캐릭터 다이닝인데 너무 더워요 지금. 9월달이 비수기라서 어떠시 대기 시간 짧고 사람이 적은 건 좋은 점인데 굉장히 덥습니다 지금. 네. 더워서 지금 인상 쓰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인상 쓰고 있으면은 인상이 별로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셔가지고 더워서 지금 인상 쓰고 있는 겁니다. 크리스탈 팰리스라는 이름의 레스토랑은 매직 킹덤뿐만 아니라 도쿄 디즈니랜드에도 있습니다. 매직 킹덤 버전은 캐릭터 다이닝 레스토랑으로 곰돌이푸 캐릭터들이 나오는데요. 테이블에 이렇게 미리 사인 카드가 놓여 있습니다. 테이블당 하나씩 주지만 각자 달라고 해도 흔쾌히 주니까 요청해보세요. 이 레스토랑은 캐릭터가 나옴과 동시에 뷔페로 운영됩니다. 주류는 별도 요금을 내야 하지만 일반 탄산음료는 모두 기본 가격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마음껏 주문해도 됩니다. 크리스탈 팰리스에 등장하는 캐릭터는 곰돌이푸, 피글렛, 티거, 이오르 이렇게 4캐릭터인데요. 레스토랑 한가운데 정원은 이렇게 꾸며져 있습니다. 너무 귀엽죠? 그리고 탁 트인 느낌의 인테리어로 되어 있고 뷔페가 준비되어 있죠. 대다수의 디즈니 레스토랑 뷔페가 다 그렇긴 하지만 음식 종류가 엄청 많은 건 아닙니다. 빵부터 시작해 샐러드와 과일 그리고 햄, 치즈가 준비되어 있고요. 새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감자볶음, 콩볶음, 볶음밥도 있고 고기도 달라고 하면 썰어서 줍니다. 가짓수가 많진 않지만 먹다가 보면 은근 배부르죠. 곰돌이푸 테마에 맞게 만들어진 디저트 종류도 있습니다. 메뉴는 시즌에 따라 조금씩 바뀔 수 있다는 점 참고하세요. 첫 접시를 떠서 오니 테이블 앞에 티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는 행동이 너무 티거스럽죠? 땡큐. 그리고 일정 시간이 되면 이렇게 가니 퍼레이드가 펼쳐집니다. 촬영 당시에는 참여자가 없긴 했지만 이 행렬은 그 누구나 같이 걸을 수 있으니까 해보고 싶다면 도전해보세요. 이어서 캐릭터들이 하나둘씩 테이블을 방문해줬는데요. 사진을 찍어도 되고 안 와도 되고 사인을 받아도 됩니다. 식사 중에는 반드시 한 번씩 만날 수 있도록 해주니까 못 만날까봐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요. 적어도 2-3번 정도는 만나게 됩니다. 밥을 먹고 나오니 날씨가 잔뜩 흐려져 있더라고요. 이때부터 조금 불안해졌습니다. 오후에 있는 2회차 퍼레이드를 보려고 갔는데 비가 조금씩 내리더니 결국 가니 퍼레이드로 대체가 되더라고요. 이렇게 비가 오면 가니 퍼레이드로 전환됩니다. 베프님들은 아쉬워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레이니데이 버전은 처음 보는 거라 흥미롭더라고요. 조금, 아니 너무 많이 짧긴 했습니다. 다음은 투모로우랜드 테마구역으로 갔습니다. 참고로 올랜도는 이렇게 수시로 비가 오다가 안 오다가 하기 때문에 우산이든 우위든 대비하는 게 좋습니다. 토이스토리 테마의 슈팅 다크라이드 버즈 라이트이어의 스페이스 레인저 스핀을 먼저 탔죠. 비가 올 때는 이런 실내 다크라이드가 최고입니다. 비가 좀 그친 것 같아서 그 다음으로는 직접 운전을 해볼 수 있는 투모로우랜드 스피드웨이를 탔는데요. 꽤나 고전인 어트랙션이지만 은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타봤습니다. 이거 재밌었어? 네. 운전하는 거 재밌어? 네.
다음으로 찾은 곳은 트롤 롤러코스터였습니다. 이건 올해 오픈한 디즈니월드 매직킹덤의 신규 어트랙션이죠. 상하이 디즈니랜드에만 있었지만 이제 미국 디즈니월드에서도 타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2023년 현재 이 어트랙션은 일반 대기로는 탈 수 없고 무조건 앱을 이용해 예약을 해야지만 탈 수 있는데요. 디즈니월드 공식 앱에서 버추얼 큐를 선택해 예약하면 됩니다. 예약은 기본적으로 오전 7시에 한 번, 오후 1시에 한 번 받습니다. 오전 7시에는 파크 안에 없어도 예약이 가능하고 오후 1시에는 반드시 파크 안에 있어야 예약이 가능하죠. 꽤 빠르게 소진되고 예약에 실패하면 그날은 절대 탈 수 없으니까 빠르게 예약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짐은 대기줄 중간에 등장하는 라카에 모두 맡겨야 하는데요. 매직밴드나 입장권 카드로 열었다가 닫을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자기가 맡긴 라카가 몇 번이었는지 기억해두는 것도 잊지 마세요. 탑승 후에는 이런 탑승 영상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어디에 앉아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이번에는 반대편 영상입니다. 찾았나요? 재밌는 탑승 영상이죠? 너무 짧아서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늘 타고 싶어지는 롤러코스터입니다. 다음은 인챈티드 테일즈 위드 벨이라는 어트랙션을 즐겨봤는데요. 이건 전세계 디즈니 테마파크 중에서 오직 디즈니월드에서만 즐길 수 있는 어트랙션입니다. 미니와 야수 이야기 이후의 시점으로 우리가 벨의 집에서 마법의 거울을 통해 야수의 성으로 이동하고 거기서 벨을 만나게 되는 워크스루 어트랙션, 즉 걸어서 체험하는 형태입니다. 야수의 성으로 이동하면 벨을 놀라게 하기 위한 작은 공연을 펼치게 되는데요. 우리 중 일부가 역할극을 맡게 됩니다. 베프님 중에서도 한 분이 선택되어 역할극을 하러 나가셨어요. 그런 후 도서관으로 이동해 벨 앞에서 미니와 야수 이야기를 역할극으로 보여주고 벨이 여기에 놀라 감동하게 된다는 스토리입니다. 벨을 코앞에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특별한 어트랙션이죠. 그리고 어느덧 4시가 되었습니다. 매직킹덤의 할로윈 축제는 공식적으로 7시에 시작하지만 4시부터 입장이 가능하고 옷도 입을 수 있게 되죠. 그래서 바로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어느 캐릭터를 생각하고 입은 것 같나요? 올해도 어김없이 할로윈 축제 왔습니다. 매직킹덤의 미키의 별로 안 무서운 할로윈 파티로 왔는데 작년 영상을 기억하신 분들은 아마 이것도 무슨 복장인지 싶으실 거예요. 1년 전에 저랑 이제 대표님들이랑 도날드도 옷을 입고 이제 나왔었잖아요. 올해는 닉과 주디, 주토피아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다 같이 의논해가지고 정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닉, 머리띠랑 그다음에 타이랑 이 셔츠 그리고 바지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준비를 했고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디들도 보여요. 이따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키의 별로 안 무서운 할로윈 파티는 별도의 입장권을 구매해야 하고 빠르게 매진되기 때문에 여름 시즌에 판매가 시작되면 바로 사는 게 좋습니다. 또 이날은 일반 입장권 가진 사람들은 6시에 파크를 나가야 하니까 매직킹덤을 짧게만 즐길 수 있다는 점 유의하셔야 하고요. 저랑 베프님들은 일반 입장권과 할로윈 티켓 둘 모두를 구입해서 하루 종일 놀았죠. 할로윈 파티가 시작되면 이렇게 작은 백을 하나씩 나눠주는데요. 파크 곳곳에서 이 백에 사탕과 초콜릿을 마구마구 퍼줍니다. 주디와 그다음에 닉 이렇게 다들 이렇게 했어요. 네. 다들 약간 외국분들이 보긴 보시는데 막 칭찬 아직까지 안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꼬리 좀 보시죠. 꼬리도 작고. 여기도 꼬리 있어요. 꼬리 있네요. 네. 좀 뽐내고 싶은 자기의 그런 포인트가 있나요? 이게 뭐죠? 당근 펜. 이거 직접 녹음 구매해 오신 펜이요. 거예요? 네. 다 같이 구매하죠. 다들 있으시구나. 다 있으시구나. 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하루 종일 아니죠? 몇 시간 할로윈 같이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해주세요.
할로윈 파티에 참석해야지만 볼 수 있는 공연들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이 디즈니 나소 스푸키 스펙테큘러 불꽃놀이입니다. 크리스마스의 악몽 속 잭이 등장하고 미키와 친구들의 이야기가 중심이 되어 펼쳐지는 공연이죠. 할로윈 파티가 개최되는 날에만 진행하는 불꽃놀이입니다. 참고로 이날은 일반 불꽃놀이 해필리 에버 애프터는 진행하지 않으니까 유념하셔야 하고요. 디즈니 영화 호커스 포커스를 아시나요? 샌더슨 자매가 등장하는 뮤지컬 공연 호커스 포커스 빌런 스펙테큘러도 오직 할로윈 파티 때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투유 퍼레이드도 오직 할로윈 파티 때만 볼 수 있는 퍼레이드죠. 낮 퍼레이드는 못 봤지만 밤에는 다행히 날씨가 좋아서 할로윈 퍼레이드를 제대로 즐길 수 있었습니다. 매직 킹덤에서 진행되는 미키의 별로 안 무서운 할로윈 파티는 일기 베프님들과 함께 찍은 영상에서 많이 소개했던 적이 있어서 이날은 촬영을 많이 하진 않았어요. 저도 그냥 한번 즐겨보고 싶었거든요. 일기 베프님들과 즐겼던 할로윈 파티 영상은 고정 댓글에서 확인해보세요. 이렇게 3기 베프님들과 매직 킹덤 할로윈을 즐겨봤는데요. 이게 끝이냐? 할로윈 하면 유니버셜 스튜디오의 할로윈 호로나이트를 빼놓을 수 없죠. 그리고 새롭게 오픈한 미니언즈 어트랙션도 즐기고 미니언즈 레스토랑에서 맛있는 밥도 먹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이어질 예정이니까 놓치지 않도록 구독, 알람 설정 미리 해두세요. 오늘은 여기까지.